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전에 참 많은 뉴스들과 많은 호재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였던 셀트리온이 이제는 조용할 때 실적으로 주목받고 실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삼형제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반기 반격 시작이 된 건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 삼형제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밀릴 때에도 코스피 시장 안에 셀트리온이 굳건히 빨간불을 켰던 날들이 좀 많았거든요. 한 달 새 이들의 시총이 6조 2천억 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실적 때문인가요? 네,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또 올라오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적 기대감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갖는데 저 역시 그 부분 초점 맞출 수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의 주가가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보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혹은 그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가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저점이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1분기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었던 진단키트 매출이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물류비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2분기부터는 마진이 높은 바이오 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 회복 기대감도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요, 이렇게 마진이 개선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재고가 많으면은 또 이제 밀어내야 되다 보니까 매출은 많아도 정작적으로 영업이익률, 마진 개선, 수익성은 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셀트리온이 영업이익률도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이 바닥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대해서 더 기대가 큰 이유가 궁금한데요. 셀트리온 하면은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여기서 특히나 북미 유럽 시장에서 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게 기대가 됩니까? 네, 하반기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체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보다 우선 이제 셀트리온이 사실 좀 너무 힘들었었다는 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 진짜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올해부터 살펴보면은 지난 상반기 이렇게 좀 버텨준 것만도 참 감사하다, 고맙다, 잘 버텨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도 싶은데 코로나 치료제 이제 생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생산 설비가 부족해서 위탁 생산을 맡기기도 했었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 같은 경우는 그래 최대 3조 원의 매출 기대해 볼게 이랬는데 정작 뚜껑 열어보고 해보니까 작년에 1,500억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한 8%밖에 차지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또 연초부터는 해계 이슈로 인해서 불확실성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제 실적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생기는 듯 보입니다. 작년 초에 유럽에서 시판 승인 받은 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이제 유플라이마가 이제 유럽 5개 국가 출시에 따른 매출 본격화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주력 제품인 램시마의 견조한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한 말씀하셨던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와 또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 유럽향 매출 회복세도 기대가 되는 데 보입니다. 그리고 항암 바이오 시밀러인 베그젤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럽 시장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연내 미국 승인 소식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완료 등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랑 연결이 되었을 때 오히려 기대감만 무성했지 나온 것이 없었기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 그로 인해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주상향하고 있는데 현재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셀트리온을 보고 있습니까? 네,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바이오가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긴 하지만
시장 상황 좀 말씀을 드리면 메이저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보니까요. 기관이 3월부터 최근까지 4,800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도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 4월부터 약 2,700억 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애널리스트라고 가정을 해봐도 참 지난 상반기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여러 악재들도 있었고. 그래서 진짜 본업으로 돌아섰을 때의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 가지고 상반기에 참 레포트를 내놓기가 참 어렵지 않았나 그런 이제 역지사지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이제 서서히 목표가를 높이는 레포트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다수의 증권사가 목표가 상향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가격 한 22만 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중순 이후에는 23만 원의 목표가 제시하는 증권사도 나왔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다수의 지금 셀트리온에 향한 목표 주가는 22만 원, 23만 원, 이 역시 또 상향 조정된 가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향을 해서 9만 원 혹은 10만 원 선에 지금 목표 주가가 나와 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이번엔 좀 다를까? 이번엔 주가가 가다 쉬거나 꺾이진 않을까요? 좋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조금이 아니고 여러 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선 바이오 시밀러 본업의 사업에 집중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월에 회계 이슈 마침표를 찍었지만 또 3월 말에는 이게 그 회계 이슈 마침표 찍은 게 한 3월 한 11일 전후였고 근데 그 달에 3월 또 말에는 테마색 블록딜 이슈도 있었고요. 맞아요. 블록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출렁거렸었죠. 그리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흡입형 치료제 기대 못 미치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 이유로 이제 개발을 포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주가에 부담되는 것들이 이렇게 정말 연이어서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느낌도 들었는데 이제 조금 전 하반기 이후 여러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더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드디어 이제 미국의 최대 바이오 약품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 시장이 특허 만료로 이제 드디어 열립니다. 이쪽이 시장이 2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이제 램시마 SC도 미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3상 단계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후보가 이제 5개나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와 악템나가 있고요. 그리고 안구질환 치료제 아일리아가 있고 또 천식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중 졸레어 그 바이오시밀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임상 3상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경쟁자 중에서도 가장 진도가 빠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 1분기 실적이 저점이고 이후에 점진적인 개선 가능성이 큰 동시에 이제 앞으로 또 여러 이벤트들이 많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사주 매입도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이전에 3사 합병 이야기도 계속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물론 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합병이 탄력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서부터가 지금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네, 계속 뭐 이번 달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자사주를 이제 매입 시작한 게 올해 1월부터인데 그때부터도 조금씩 또 이제 1월 달, 2월 달, 지난 5월 달 그 수량으로 따지면은 약 한 155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3번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합병 배경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3월 주총에서 회계 이슈가 이번에 이제 마감이 됐어도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 검토를 준비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증선위에서도 개선 방안으로 요구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도 상장 3사 합병안이 개선 방안으로 그래서 나왔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경우에는 소액주주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맞아요. 네. 그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67.49%,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5.5%, 또 셀트리온 제약이 45.07%에 달하는데 제가 약 10년 전에 S증권에 다닐 때요.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이제 뭐 대차장고 이렇게 주식 맡기고 이제 뭐 수수료 이제 뭐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제 막 바로 전화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S증권 너희 회사에서 뭐 주가 하락에 가담하려고 하는 거냐?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주식 갖고 있는 거를 맡기면 기관한테 넘어가고 그 맡긴 것에 대한 이자를 이제 일할로 이제 받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시켜서 한 것 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10년 오늘 이제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생각도 났었고요. 참 주주분들의 힘을 10년 전에 느꼈었다는 거. 일부 셀트리온 소액 주주들은요, 그 합병 이후에 그 3사의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합병하면 이제 3사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리온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소액 주주들이 뭐 반대할 수도 있고 또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금 부담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대표들 이제 좀 이렇게 뭐 리더십도 좀 약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어서 지금 분위기 여건은 합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참 이게 언제 할지 과연 될지 좀 이렇게 넘어야 할 산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가 궁금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이사님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디까지 눈높이를 높여도 될지 저희 채팅방에는 혹시 셀트리온 뭐 30만 원에 매수해서 물려 계신 분 계시나요? 라는 글도 눈에 띄는데요. 좋게 보십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우리 이사님만의 생각,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질문이겠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셀트리온 이렇게 흐름상을 봤을 때요. 30만 원 전후에서 사신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쪽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가 인하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근데 바이오 시밀러만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바이오시밀러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블루오션이었지만 레드오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을 먼저 출시하고 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천식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임상 3상의 경우에는 경쟁자 대비해서 가장 앞서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21조 원 상당의 미국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 시장에 이게 저농도가 아니고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또 도전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유럽에서 이미 관련 허가를 획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좀 좋게 보고 있고 근데 지금 당장은 좀 30만 원까지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21만 2천 원, 손절가는 17만 8천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만 해봤는데 이 기업들이 지금 뭐 실적이나 뭐다 앞으로의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하반기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꼽아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도 소비가 위축된다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필요한 거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어력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사님은 하반기에 전반적인 뭐 제조라든가 유통 이런 종목들보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옮길 의향도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오를 또 좋아해서. 네. 그리고 뭐 섹터 자체가요. 이제 뭐 내년을 바라봤을 때 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섹터 중에 하나로 또 바이오도 들어가는데 이제 바이오가 항상 이게 좀 변동성도 크고 또 예상 못한 부분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접근하실 때는 언제 이제 모멘텀 풀리하기가 참 좋은 섹터가 바이오이긴 한데 언제든지 좀 아니다 싶은 흐름이 나오거나 변수가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반기
하반기에 중요한 학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 9월 달에 유럽 최대 규모 암학회 ESMO 2022가 있고요. 9월 중순 전후로 있죠. 또 11월 달에도 중요한 학회가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 학회인 SITC 2022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두 학회 모두 공통점이 암과 관련된 항암 학회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지난 6월 달에 또 중요한 학회가 있었죠. 그 아스코 2022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미국 임상학회인 아스코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또 9월과 11월 또 암과 관련된 학회이다 보니까 아스코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좋거나 저점을 높이거나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을 갖는 건 어떨지 이런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도 드리겠고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조금 오늘 눈에 띄는 게 뭐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는 오늘 상한가 간 무상증자 이슈로 상한가 간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있었고요. 뭐 유한양행이나 HLB 등이 아스코에 참여했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이야기 한번 전반적으로 들어봤고요. 이상엽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